2024년 11월 서울 광화문.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다. 정치 집회였다. 현 정부 규탄 시위. 이지은은 피켓을 들고 군중 속에 서 있었다. 38세, 변호사, 결혼 10년 차. 남편 김재훈과 딸 하나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 나왔다. 남편은 시위 같은 거 싫어했다. 정치에 무관심했다. 민주주의 지켜라. 탄핵하라. 구호가 터져 나왔다. 지은도 목청껏 외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지은을 쳐다봤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지적으로 보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민수라고 합니다. 대학 교수예요. 아, 네. 저는 이지은이에요. 변호사고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변호사시군요. 멋진 직업이네요. 교수님도 멋지세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정치에 대해, 사회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해. 지은 씨는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시민이 나서야 할 때죠. 시위는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지은과 민수는 계속 함께 있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지은 씨, 배고프지 않으세요? 근처에 괜찮은 술집 있는데 같이 갈래요? 지은은 잠깐 망설였다. 처음 만난 남자와 술을.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좋아요. 광화문 근처 선술집으로 갔다.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민수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줄 몰랐어요. 국민들이 깨어 있다는 증거죠. 둘은 술을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다. 정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지은 씨는 결혼하셨어요? 네, 10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남편분도 오늘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남편은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렇군요. 민수는 왼손 약지를 봤다. 반지가 없었다. 교수님은요? 저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아,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둘은 밤 12시까지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올랐다. 지은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교수님. 다음에 또 봬요. 연락처 교환할까요? 네, 좋아요.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헤어지며 손을 흔들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남편이 자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서 TV를 켜놓고 오늘 뭐 했어? 라는 문자도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지은은 허탈했다. 남편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지은 씨,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저도요, 교수님. 잘 자요. 다음 날, 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지은 씨, 오늘 점심 같이 할 수 있으세요? 지은은 잠깐 고민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네, 좋아요. 광화문 근처 일식집에서 만났다. 민수는 정장 차림이었다. 오늘 강의 없으세요? 오후에 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어요. 저 때문에 시간 내주셨네요. 당연하죠. 지은 씨 보고 싶었는걸요.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민수의 말투가 조금씩 대담해지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며 둘은 계속 이야기했다. 어제보다 더 편해졌다. 지은 씨는 변호사 일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특히 가정법 쪽이라 이혼 사건 많이 하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혼이요? 네. 사랑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 보면. 민수는 지은을 봤다. 지은 씨는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대화도 안 하고 주말에도 혼자 골프 가고. 그렇군요. 어제 시위 갔다 온 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외로우시겠어요.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기분이었다. 네, 외로워요. 저도 외로워요. 이혼하고 나서 계속. 둘은 눈을 마주쳤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그날 이후
지은과 민수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했다. 한 달이 지났다.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가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남편이 회식이래요. 그럼 저녁 같이 해요. 좋은 곳 알아요. 좋아요. 이태원의 한 와인바에서 만났다. 분위기 있는 곳이었다. 여기 좋네요. 자주 오는 곳이에요. 조용하고 와인도 괜찮아요. 둘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오늘따라 민수가 지은을 자주 쳐다봤다. 지은 씨, 오늘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항상 예쁘죠. 오늘 특히 그런 것 같아서. 지은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술 때문인지, 민수의 말 때문인지. 와인을 2병 마시고 취기가 올랐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요? 지은 씨 좋아해요. 지은은 숨이 멎었다. 교수님,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대화할수록 더 끌렸어요. 하지만 저는 기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그래요.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도 저한테 끌리죠?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지은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네, 저도 교수님한테 끌려요. 그럼. 민수는 지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키스해도 될까요? 지은은 고민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마음이 원하고 있었다. 네. 민수는 지은에게 키스했다. 길고 깊은 키스였다. 지은은 온몸이 떨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지은 씨, 저랑 호텔 갈래요? 지은은 고민했다. 이건 불륜이었다. 배신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네. 근처 호텔로 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둘은 껴안았다. 그날 밤, 둘은 선을 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남편을 배신했다. 가정을 배신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교수님, 어젯밤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지은 씨는? 저도 후회 안 해요. 다행이에요. 또 만나요, 지은 씨. 네. 그날 이후 둘은 연인이 되었다. 물론 비밀 연애였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호텔에 갔다. 지은은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야근한다고, 친구 만난다고.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3개월이 지났다. 지은과 민수는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광화문에서 또 시위가 열렸다. 둘은 함께 갔다. 지은 씨, 여기서 처음 만났죠? 네, 3개월 전.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시위가 끝나고 둘은 호텔로 갔다. 익숙한 곳이었다. 침대에 누워 민수가 물었다. 지은 씨, 남편한테 말할 생각 없어요? 뭐요? 우리 일요. 지은은 침묵했다. 아직은. 딸도 있고. 딸이 몇 살인데요? 9살이요. 아직 어리네요.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혼하면 애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민수는 지은을 안았다. 저는 지은 씨랑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저도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6개월째 문제가 생겼다. 지은의 친구 수진이 민수와 지은을 봤다. 호텔 로비에서. 다음 날 수진이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너 어제 호텔에서 누구랑 있었어? 지은은 식은땀이 났다. 친구랑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 남자랑 있었잖아. 내가 똑똑히 봤어. 수진아, 너 바람 피우는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아, 재훈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발, 말하지 마.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재훈이가 얼마나 너를 믿는데. 수진아, 내 사정이 있어. 제발 이해해줘.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정리해. 안 그러면 내가 재훈이한테 말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수를 만났다. 교수님, 친구가 우리 봤어요. 뭐,
일주일 안에 정리하래요. 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한대요. 민수는 침묵했다. 지은 씨,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혼하는 건 어때요? 그건 딸 생각하면.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저는 지은 씨랑 공개적으로 사귀고 싶어요. 숨어서 만나는 거 지겨워요. 하지만 딸은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은은 고민했다. 일주일 내내.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남편에게 말하기로. 토요일 저녁 딸을 재우고 남편과 거실에 앉았다. 재훈아,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재훈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뭐, 미안해. 6개월 전부터.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장난해. 불륜했다고? 미안해. 재훈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우리 딸은 어떡하고, 나는 어떡하고.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못 참아? 뭘 못 참아. 당신이랑의 결혼 생활.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대화도 안 하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이유가 안 되지.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재우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 남자가 누군데? 대학 교수야. 광화문 시위에서 만났어. 광화문, 거기 갔을 때? 응. 재우는 벽을 쳤다. 진짜 미쳤네. 이혼하자. 알았어.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각오했으니까. 딸은 내가 키울 거야. 아니,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내가? 불륜 저지른 주제에? 불륜 저질렀어도 엄마야.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해. 말도 안 돼. 둘은 밤새 싸웠다.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각방을 썼다. 다음 날, 지은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교수님, 남편한테 말했어요. 정말요? 네.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은 씨. 하지만 딸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 동안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됐다. 변호사끼리 싸웠다. 결국 딸은 지은이 키우기로 했다. 재우는 양육비를 주기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10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지은은 딸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다. 민수가 집들이를 왔다. 지은 씨, 축하해요. 새 출발. 고마워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 말고 민수라고 불러요. 네, 민수 씨. 민수는 지은을 안았다. 이제 당당하게 사귈 수 있네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딸이 민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엄마, 저 아저씨 싫어요. 예린아, 왜? 아빠 아닌데 왜 우리 집에 와요? 민수 씨는 엄마 친구야. 친구면 왜 자주 와요? 아빠는 언제 와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와 상담했다. 민수 씨, 예린이가 당신을 안 좋아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천천히 다가갈게요. 예린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인형이요. 그럼 다음에 인형 사들고 올게요. 다음 주, 민수는 큰 인형을 들고 왔다. 예린아, 이거 선물. 예린은 받지 않았다. 예린아, 민수 아저씨가 선물 줬는데 받아야지. 싫어요. 아빠가 아닌데. 예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당황했다. 지은 씨, 미안해요. 제가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예린이한테 잘 설명할게요. 하지만 예린은 계속 민수를 거부했다. 3개월이 지나도 지은은 고민했다. 딸을 위해서라도 민수와 헤어져야 하나? 어느 날 예린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친구를 때렸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다. 어머니, 예린이가 요즘 이상해요. 산만하고 공격적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집에 와서 예린을 앉혔다. 예린아, 왜 친구를 때렸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나쁜 거에서요. 나쁜 거 뭐? 아빠 버리고 다른 남자랑 있어서요. 지은은 가슴이 찔렸다. 예린아, 엄마는 아빠를 버린 게 아니야. 거짓말. 엄마가 다른 남자 좋아해서 아빠랑 헤어진 거잖아요. 예린아, 엄마 싫어요. 아빠한테 갈래요. 예린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 씨,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뭐? 왜요? 예린이 때문이에요. 예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지은 씨,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지은 씨, 제발. 미안해요, 민수 씨. 전 엄마예요. 딸이 우선이에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민수를 만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은 예린에게만 집중했다.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주말마다 나들이도 갔다. 예린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웃음도 늘었다. 하지만 지은은 외로웠다. 민수 생각이 계속 났다. 어느 토요일 예린이 말했다. 엄마, 나 아빠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늘 아빠 만나러 갈까? 네. 재훈에게 연락했다. 재훈은 예린을 만나러 왔다. 예린아, 아빠 왔다. 아빠. 예린은 재훈에게 뛰어갔다. 재훈은 예린을 안아 올렸다. 우리 딸 보고 싶었어. 나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재훈은 나쁜 남편이었지만 좋은 아빠였다. 재훈은 예린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저녁에 데려다 줬다. 지은아, 예린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뭐. 그 남자, 아직 만나? 아니, 헤어졌어. 왜? 예린이 때문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예린이가 우선이지. 재훈이 돌아간 후 지은은 생각했다. 내가 잘한 걸까? 민수를 포기한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예린의 웃는 얼굴을 보면 맞는 것 같았다. 3개월이 지났다. 지은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 다니고 예린 돌보고 주말에는 재훈이 예린을 만났다. 어느 날 광화문에서 또 시위가 열렸다. 지은은 예린을 재훈에게 맡기고 혼자 갔다. 인파 속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주의 지켜라.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돌아보니 민수였다.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네. 둘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지은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저는 매일 지은 씨 생각했어요.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민수 씨, 저는 알아요. 예린이 때문이라는 거 이해해요. 미안해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지은 씨는 좋은 엄마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지은 씨, 언젠가 예린이가 크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눈물이 났다.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민수는 지은을 안았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다. 행복하세요, 지은 씨. 민수 씨도요. 민수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사랑했지만 포기해야 했다. 딸을 위해.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민수를 만난 것, 사랑했던 것. 지은은 피켓을 들고 다시 구호를 외쳤다. 민주주의 지켜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껏 외쳤다. 광화문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지은의 마음속 불꽃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른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예린이가 크면, 이해해주면, 그때 다시. 지은은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예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예린아, 엄마 왔어. 지은은 예린을 안았다. 꽉, 딸이 있어서 행복했다. 딸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 민수를 포기한 건 아팠지만 예린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다. 오늘 민수를 다시 봤다. 여전히 좋았다. 하지만 예린이를 선택했다. 엄마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예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지은은 잠들었다. 광화문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지은의 마음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타오를 날을 기다리며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다. 예린은 14살이 되었다. 중학생이었다. 어느 날 예린이 지은에게 물었다. 엄마, 재혼 안 해요? 응. 갑자기 왜? 친구 엄마는 재혼했는데 엄마는
아직 생각 없어. 엄마도 외롭잖아요. 재혼해도 돼요. 지은은 놀랐다. 예린아, 정말? 네. 엄마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지은은 예린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 예린아. 그날 밤, 지은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5년 만에 연락이었다. 민수 씨, 저 지은이에요. 오랜만이죠.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답장이 왔다. 지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제든 좋아요. 다음 주, 둘은 광화문 카페에서 만났다. 5년 만이었다. 민수는 조금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지은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예린이랑 예린이는 어때요? 많이 컸어요.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엄마 재혼해도 된대요. 민수는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그래서 민수 씨한테 연락한 거예요.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요. 예린이한테도 소개해야 하고. 당연하죠. 천천히 갈게요. 둘은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재회. 광화문에서 시작된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진심으로. 그렇게 지은과 민수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광화문의 불꽃처럼 그들의 사랑도 다시 타올랐다.